Voters in Taiwan will head to the polls next January to elect a new president. 대만 총통 선거가 in Taiwan's upcoming 2024 elections. 이를 지켜보는 미국과 중국의 선거도 한층 복잡해졌는데요. 친중 세력인 폭스콘 창업자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회과 부동입니다.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서 4.5km 떨어진 대만 섬 얼단단도에 나타난 중국 드론에 대만 병사가 돌을 던지는 영상이 중국판 유튜브인 비리비리에 공개돼 네티즌 사이에서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 의장의 방문을 빌미삼아 대만 봉쇄 군사훈련에 이어 대만의 외곽 도서인 진먼섬과 둥인다오 등의 자국의 드론을 진입시켰습니다. 30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최근 중국군 드론 침입에 실탄 사격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처리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잉잉원 대만 총동은 지난해 8월 30일 최전선인 펑우섬 군기지를 방문해 적시에 강력한 조처를 해 중공 무인기를 제압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후 군은 9월 1일 관할 구역을 침범한 중국 드론을 처음 격추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위한 준비를 마치라고 인민해방군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양안 관계, 대만의 적극적인 대처, 그리고 가까운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체제인 대만과 중국의 갈등에 대해서 오늘 최근 벌어진 이슈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는 등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국 역시 이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정학적으로 주목받는 대만에서 내년 그러니까 2024년 1월 13일 총통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선출될 총통의 임기는 2024년부터 2028년으로 양안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을 이끌게 됩니다. 대만 총통 선거의 유력 후보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당선될 경우 후보자마다 어떠한 영향을 한국이 받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후보를 살펴보면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인물은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64세 후보입니다. 라이칭더는 대만 행정원장 총리를 역임했으며 현재 대만 부총통입니다. 민진당은 전통적으로 반중 독립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1야당인 국민당의 허우유이 66세 후보입니다. 대만 경찰청장 출신으로 현직 신베이 시장입니다. 국민당은 친중 성향을 가지고 있어 중국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입니다. 전통적인 양당 체제인 대만에서는 최근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중립 성향인 대만 민중당의 약진입니다. 타이페이 시장을 역임한 커원저 민중당 후보가 20대, 30대의 젊은 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3후보 열풍은 친미와 친중으로 나눠서 대립하는 양당 정치 구조에 염증을 느낀 젊은 층이 중립과 균형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1강 2중 구도에 끼어든 인물이 있으니 바로 구어타이밍 폭스콘 창업자입니다. 구어타이밍은 국민당 총통 후보 경선에서 패배했으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친중 진영 후보군에 가세했습니다. 구어타이밍은 전체 유권자 중 1.5% 29만 명의 선명을 얻으면 총통 선거에 나갈 수 있습니다. 구어타이밍은 2020년 총통 선거를 앞두고 폭스콘 회장직에서 물러나 국민당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당시 총통 후보 경선에서 패배하자 무소속 출마를 고집하다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이번에는 완주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애플 최대 협력 업체인 폭스콘은 1988년 중국 선전에 진출했으며 한때 중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직원을 채용할 정도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지난 25일 포브스에 따르면
고 타이밍은 67억 달러, 우리 돈 9조 원의 재산으로 대만 부자 순위 6위를 차지했으며 4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나 악수한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 24일 대만 여론조사 기관인 대만 민의기금회 TPOF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는 1위를 지켰지만 지지율이 7개월 만에 30%를 깨트리며 26.5%로 하락 중입니다. 대만 민중당 커원저 후보가 지지율 21.7%로 2위,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는 지지율 20.2%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고 타이밍 후보의 지지율도 12.4%로 전달 대비 1.9% 상승했습니다. 여당인 라이칭더 후보와 야권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권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지난달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허우유이 후보와 커원저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총통, 부총통 후보로 출마할 경우 누가 총통 후보로 나오든 라이칭더 후보에 이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커원저 후보가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통의 국민당이 창당된 지 4년밖에 안 되고 의석수 5석에 불과한 대만 민중당의 총통 후보를 양보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만 총통 직선제는 1996년에 시작됐으며 2000년 이후 민진당과 국민당이 8년씩 번갈아가며 집권하고 있습니다. 대만 총통의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해 총 8년까지 집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세에 따르면 이번에는 민진당 대신 국민당이 집권할 차례인데 민진당이 추세를 깨고 정권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진보당은 사회자유주의이지만 반공 정당이기도 합니다. 1986년에 창당되었습니다. 창당되기 전까지는 대만은 국민당에 주도하는 사실상 일당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까지 계엄령 상태였습니다. 대만의 독립과 민주화에 앞장서는 정당입니다. 내년 1월 13일 대만 총통 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입법의원, 국회의원 선거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와 비슷한 기간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와도 비슷한 시기에 치러져서 관심이 더 생깁니다. 현재 대만 입법원, 우리의 국회와 같은 곳인데요. 여당인 민진당이 62석, 제1야당인 국민당이 37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만 민중당이 5석, 무소속이 8석입니다. 지난 2020년 민진당은 총통선거와 입법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며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했습니다. 이번에는 총통선거에서 이기더라도 입법위원 선거는 내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4일 대만 민의 기금회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민진당의 완전 집권, 그러니까 총통 당선 및 입법원 과반 달성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진당의 완전 집권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1.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2016년부터 민진당이 총통과 입법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진당의 독단이 강화되었고 야당의 견제와 균형 역할이 퇴색됐기 때문에 정권 심판의 의견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진당은 지난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당에 뒤졌습니다.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이 승리해서 12년 연속 집권을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만약 친중 총통과 정권이 된다면 양안 관계는 개선되겠지만 미국이나 한국, 일본을 포함한 서방의 우려는 커질 것이고 재집권을 통해 친미 성향의 정권이 들어선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견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현재 핵위기와 4월 총선을 앞둔 한국에게도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